시간에는 채소류하고 과실류, 견과류에 대해서 음식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궁합이라는 것은 이런 같이 먹으면 탈이 나거나 상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효험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고 이것을 여러분들 음식을 요리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강의는 이대 선생님의 그 생활식치라는 이런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들은 걸 참조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통통하게 이쁘게 그려졌네요. 오징어하고 게와가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채취하는 가지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기름에 튀길 때 이 가지 위다가 튀김옷을 붙여서 하는 것이 필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김옷을 입혀서 가지에 있는 비타민 P를 파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혈변과 대장에 가지가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 갓이죠. 생긴 것은 이렇게 무청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갓은 여기 여수 쪽에 있는 돌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돌산갓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풍을 맞고 자라고 있고, 여기 뒤에 이게 좀 아주 조그마한 그 잔털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강한 그 냄새 좀 나고 그러는데, 이 갓은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다 섭취를 금지합니다. 또 배와 함께 먹으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는 몸이 찬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 콩, 돼지고기, 땅콩, 문어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추를 볼까요? 오이나 당근, 단호박, 동물 간과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또 닭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증가하고 있고요. 당근을 보면 냉장 보관하게 되면 쓴맛이 생기면 실온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제 술안주로 먹으면 당근 성분이 주정과 결합해서 간에 독소를 만드니까 당근은 술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마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늘이 이제 유명한 데가 이제 경상북도에 의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성이라는 마늘, 흑마늘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단양에 가게 되면 이제 충북 단양에 가면 이 마늘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 개고기하고 꿀과 같이 먹으면 뭐 개고기 요즘 뭐 식용이 금지돼 있지만 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마늘과 식초를 같이 쓰면 심혈관 질환이 좋다고 하죠. 무는 이제 숙지황이나 하수, 동물관, 오이, 당근, 인삼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 생무는 성질이 참으로 위가 찬 사람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위헌 사람이 또 찬 걸 먹으면 설사 같은 게 있겠죠. 생무는 목 감기에 좋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동물 간하고 닭고기, 자라, 꽃게, 콩, 오이, 샐러드와 먹지 않습니다. 자라와 같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요. 꽃게와 먹으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콩과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오이, 샐러드와 같이 먹으면 비타민 C를 파괴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4월 이후에 송진 냄새가 나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 이후에는 이제 독이 있으므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식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오리고기 먹을 때 이제 이 미나리를 많이 주는데, 이때 이 미나리 먹을 때 특히 5월에서 10월 여름 기간이죠. 봄에서 여름 요 가을 요 사이에는 이 미나리를 먹지 않는데, 그 미나리를 왜 주냐? 요것을 피해서 그 채취를 한 것을 하겠죠. 또 소고기, 양고기, 새우와는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부추는 이제 열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 소고기, 술, 닭고기와 같이 먹지 않고요. 삶거나 볶고는 오래 두면 아질산염이 발생하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지락이나 이 제첩국, 이 냉성이죠. 예, 부추를 같이 쓰면 좋다고 합니다. 양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양파는 생선 요리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겠죠. 과거에 저도 이제 갈치나 고등어 조림 이런 쪽에 양파를 많이 먹어서 했는데 이대샘의 이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놀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틀리다. 양파는 생선 요리에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죠. 왜 그러냐면 양파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놈이 생선의 단백질을 파괴하여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달래와 마늘과 꿀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또 양파와 달걀을 같이 쓰면 혈관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에다가 양파를 송송 썰어서 넣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오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땅콩, 무, 당근, 샐러리, 미나리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땅콩하고 같이 먹으면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요. 무나 당근, 샐러리, 미나리와 먹으면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성질이 차서 위가 냉한 사람, 즉 위허라든가 생리후통이 심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엉은 바지락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엉의 섬유질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 도라지를 같이 쓰면 되면 인후정통과 편도염에 효과적이라고 했고요. 우엉씨, 즉 우방자라고 하는데 피부 건선, 즉 가려움증하고 유흔통에 좋다고도 합니다. 죽순은 어린이는 식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위궤양, 소화기 출혈, 만성 신장염, 비뇨기 결석병 후에는 식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양고기하고 황설탕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폐실로 인한 노란 가래나 이뇨, 변비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토란에 나가겠습니다. 토란은 이제 흙에 있는 계란이란 거죠. 알이죠. 상당히 효능이 좋다는 거죠.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거죠. 당뇨 환자는 먹지 않습니다. 전분과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이죠. 또 신장이 차서 오는 야뇨증, 골다공증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허한테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들깨와 함께 탕으로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토란을 탕으로 좀 잘 먹는데 여기에 들깨를 집어넣죠. 많이 먹으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배가 찬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과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많이 먹죠. 사과는 닭고기하고 녹두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닭고기와 같이 먹으면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고 하고요. 녹두와 같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의외죠. 사과와 조기, 인삼, 당근, 로얄 젤리, 양배추, 무청, 호박, 키위, 레몬 등과 같은 것은 좋은 궁합식품입니다. 석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수입을 좀 하는데 이란 석류가 크고 상당히 달죠. 당뇨나 감기, 급성 요도염, 규폐증, 폐능양, 천식 환자는 식용을 금합니다. 주의할 것은 석류 껍질에 독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먹을 때 주의해야 되고요. 설사 이질에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참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 참외 많이 먹죠. 참외는 당뇨와 각기병, 복통, 설사를 자주 환자는 먹지 않습니다. 당이 좀 높아요. 땅콩과 맥주는 같이 먹지 않습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죠. 우리 과일 안주로 이제 이 맥주 시원하게 먹을 때 이제 참외도 많이 먹는데 이 산성식품에서 숙취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할 것은 맥주 먹을 때 참외와 땅콩은 같이 먹지 않는다. 노란 오줌과 악성 이질에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여름철에 포도 많이 먹죠. 포도는 요즘 뭐 샤인머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포도의 품종들이 개량되게 나오는데 당뇨 환자나 비만, 감기 걸린 사람은 식용을 금합니다. 견과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는 대표적으로 도토리가 있죠. 우리가 도토리 이제 묵을 먹는데 이제 묵사발 같은 도토리나 상수리 갖고 묵사발을 만들어서 먹죠. 도토리 묵과 감, 특히 홍시죠. 같이 먹으면 변비를 일으킵니다.
충치, 열병, 변비, 급성 장염 있는 사람은 식용을 금하고요. 치질과 설사,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묵사발 많이 드세요. 도토리 묵사발 다이어트 좋다니까. 밤은 그 충남 공주의 정한밤이 유명하죠. 정한밤. 인삼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이 사포닌하고 상극이라고 합니다. 식체를 자주 하는 사람이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식용을 금하고요. 당뇨 환자, 어린이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 위허인 사람들은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은 냄새가 껍질이 상당히 고약하죠. 그래서 이게 뱀장어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어, 뱀장어 장어 먹을 때 은행 먹은 기억은 별로 없네요. 생강하고 좀 많이 먹었죠. 그래서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뭐 은행 생으로 먹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좀 맛이 좀 힘듭니다. 먹기가. 5세 이하 어린이는 먹이지 않고요. 주의할 것은 하루 양은 8알이라 알이 작다 보니까 많이 먹는데 10알 이하로 먹여야 되고 150알 이상 하루에 150알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독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천식이나 여성의 냉대와 어린이 복통설사와 이 단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시죠. 경기도 가평의 자시 유명하죠. 산성식품입니다. 그래서 해조류하고 칼슘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좋고요. 가래가 많은 기침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검정깨, 검정깨를 보면 만성 장염이나 복통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는 좋지 않습니다. 신장과 대장이 찬 사람, 그러니까 신허 이런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소화가 되지 않으니 껍질을 꼭 제거하고 먹고요. 호두도 많이 먹죠. 오리고기하고 닭고기 술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주의할 게 많네요. 채소류에도. 오리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변비를 일으킨다고 하고요. 닭고기하고 먹으면 변비를 일으키고 술과 같이 먹으면 혈이 뜨거워져 각혈이 나온다고 합니다. 폐, 신장이 차서 오는 기침과 요통에는 효과적이고요. 호두, 대추, 산약, 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자, 서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덩이뿌리, 덩이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를 서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보면 감자는 이제 그 찐감자와 수수는 당뇨 환자에게 식용을 금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그 전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껍질에는 독이 있으므로 껍질 제거하는 먹습니다. 이건 주의를 해야겠죠. 감지 같이 쪄서 그냥 같이 먹는데 껍질하고 지금까지요. 저도 싹이 나거나 푸른색을 띠는 것은 독이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어요 하면 위험합니다. 독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하십시오. 고구마, 고구마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물고구마밖에 없어서 물고구마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 같은 계량종이 나오고 이 전라남도의 이제 해남 쪽 고구마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땅콩하고 소고기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당뇨나 위궤양, 위염, 위산가다, 역류성 식도 환자는 금하고 있고요. 율무와 같이 먹으면 습진 예방에 좋고요. 대추나 파, 흑미와 같이 먹으면 빈혈에 좋고요. 고구마 어린 잎은 변비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채소류에 대해서 음식 궁합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른 뭐 육류나 뭐 이런 거와 어류, 뭐 어패류라든가 마찬가지로 이 서류, 이 우리 채소류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의외로 주의할 점이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하고 독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